근데 대부분 분들이 저한테 묻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끝이 왜 이렇게 노래지냐라 하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끝이 이렇게 노래지잖아요. 이게 이렇게 말라 들어가죠. 여기도 말라 들어가죠. 이렇게. 이거는 질소가 과했다는 거예요. 질소질이 과하면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니까 추비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질소 이산질이 과하면 이렇게 노래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한번 비교해 봐 드릴까요? 예를 들면은 이런 고추를 보면 끝이 매끄럽잖아요. 이렇게 질소가 과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감은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잎이 이렇게 타들어가듯이 끝이 이렇게 말라 들어가죠. 여기도 마찬가지 말라 들어가죠. 여기도 말라 들어가잖아요. 여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비료가 과다하게 숙소가 안 됐거나 그렇다는 거니까 이런 현상이 난다 그러면은 다소 여기는 비료를 좀 줄이셔야 돼요. 그걸 꼭 상기하셔야 됩니다.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끝부분에 타들어가는 거는 질소가 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부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 모종들 엽순내기, 겨순을 제거하는 방법, 순찌르기, 순을 정리하는 방법에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가지도 있잖아요. 가지도 이제 점점 크는데 맨 밑에 있는 떡잎들 올라오는 것들 이런 거 다 정리해 줘야 됩니다. 맨 밑에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떡잎들이 오래됐다 싶은 것들 정리해 주고 엽순내기 다 정리해 주세요. 옆에 순이 자꾸 겹가지가 생기면은 위로 잘 커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엽순을 정리해 주세요. 이런 엽순들을 손으로 해도 되고 가위도 해도 되고, 떡잎이 좀 말랐다 하면 정리해 주시고, 잎이 너무 노화된 것도 광합성 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만은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정리해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밑에부터 엽순을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엽순, 그러니까 기부, 뿌리 밑에서 힘이 있다 기부 우세성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안쪽에 힘이 작용한다 해서 뿌리 가까이 있는 엽순, 겹순이 힘을 다 빼버리니까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엽순내기도 잎이 영 별로다 그러면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좀 실한 잎들이 돼야 되고요. 가지가 이렇게 잎이 이렇게 말리죠. 이렇게 약간 말리면 수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뜻이니까 물을 좀 충실히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오이를 어떻게 키우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이는요, 밑에부터 키우게 되면은 지금 여기 엽순이 올라 있고 여기 보면은 오이가 달린 것도 있고 떡잎도 있습니다. 근데 한 5마디 밑에 있는 것들, 5마디 밑에 있는 것들은 좀 정리해 주는 게 낫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너무 밑에 쪽으로 가게 되면은 얘네들이 세력이 위로 성장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어미순을 키우든지 아니면 자실순을 키우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이는 이파리가 하나, 둘, 셋, 넷, 5 밑에 있는 것을 정리를 우선 해주자고요. 딴 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순을 키운다, 뭐 손자순을 키운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우선 오이는 5마디 밑으로 다 정리해 준다. 여기 떡잎이죠. 떡잎. 우선 떡잎 정리해 주세요. 떡잎을 정리해 주시고, 밑에 바로 오이가 달릴 수도 있습니다. 다 정리해 줍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요 밑에 겨순내기에 오이가 오르는 것도 다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 봐, 오이가 달리죠? 오이가 꽃도 피고 오이가 달리는데 엽순내기, 이거 보세요. 순도 올라오고 꽃도 올라오고 오이도 달려 있어요. 이런 거 다 정리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5개까지 여기 엽순내기 다 정리합니다. 다
손도 정리하고요. 여기 손도 발이 또는 손이라 그러는데 정리해 주시고, 엽순내기 정리하고, 떡잎 옆에 있는 잎도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오래됐잖아요. 아유, 지금 여기 보면은 진딧물도 왔네요. 진딧물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진딧물 약도 잡아야 되겠네요. 잎도 과감하게 정리해 주십시다.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얘가 여기 줄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줄도 미리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얘네가 이 줄 따라 움직이지 않겠어요? 필요한 부분에서는 한번 이렇게 유인도 해주기도 하고,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서로 공생할 거니까. 여기다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에 요 오이에 비해서 이 오이가 너무 작죠. 여기는 다다기 오이고 이거는 가시 오이인데 잘 안 큰다 그러면 여기 주위를 눌러 주셔야 돼요. 요 오이가 잘 안 큰다 그러면은 주위를, 뿌리 활착 안 돼서 그러니까 좀 밟아 주세요. 요 주위로. 그래서 이 친구가 잘 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게 뿌리가 좀 들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위에는 좀 밟아서, 좀 옆에 친구들보다 작다 그러면 좀 신경 써 주셔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빨리빨리 도움 줄 수 있도록 곁가지에 대한 것도 정리해 주고, 이 친구가 잘 클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셔야 돼요. 너무 어리잖아요, 아직까지 이 친구에 비해서. 그리고 이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떡잎은 제거해 주시고, 옆에 엽순내기 다 정리합니다. 잎도 정리해 주고요. 여기 엽순내기, 엽순 올라간 거 다 정리하세요. 이렇게. 여기도 5마디 밑으로는 다 정리를 합니다. 광합성을 할 거니까. 다들 그냥 놔두면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을 바짝 써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요. 여기까지 집순이 정리를 하고 유인을 좀 해주세요. 이 친구도 아무리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리를 좀 유인을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오이는 이렇게 할 거예요. 5마디까지 다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5마디 정리해서 이제 격까지가 나오는 까지 우리가 챙겨줘야 돼요. 격까지 나오는 거 다 챙겨줘야 됩니다. 아들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아들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여기 격까지 나오면 여기다 오이가 달리지 않게끔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3마디 4마디 많게 5마디에서 또 열매 달게 이렇게 해주세요. 바로 이게 가지가 2번 주지는 3번 격까지 난다 하면은 바로 여기다 달지 마시고 좀 시간 텀을 주고 달아달라는 겁니다. 그거는 여기에 오이도 마찬가지지만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박은 좀 달리 할 수 있는데 수박도 한번 볼까요? 수박도 그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수박은요 어미를 키워야 돼요. 어미를. 그 호박도 마찬가지고 수박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수박은 어미순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수박을 하나밖에 안 달 거니까 2개 내지 하나밖에 안 달 거예요. 애플 수박은 여러 개를 달지만 이거는 하나 내지 2개밖에 안 되니까 어미순을 힘으로만 가야 돼요. 자, 여기서가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냥 막 다느냐가 아니고요. 마디를 보세요. 이게 보면은 마디를 보는데 요이 땅 죄송합니다. 시작했을 때에 이 잎을 개수를 보자고요. 한 9잎 위에부터 달아야 돼요.
잎이 9개 이상부터 다 달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9개 밑으로는 엽순의 길을, 엽순, 곁순을 다 정리해 줘야 됩니다. 떡잎까지 다 정리해 줍니다. 볼까요? 잎이 볼 때에, 여기부터 시작할까요? 잎이 크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왔는데, 여섯까지 왔는데, 일곱, 여덟, 아홉부터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가면 쭉 가다가 여기서 어딘가 다 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거는 엽순의 길은 다 정리해 주셔야 돼요. 어미순을 가야 됩니다. 어미순은 그냥 원줄기에 가서 답니다. 그러니까 9마디 이상 달아야 됩니다. 모든 호박도 그래요. 자, 밑에 여기 떡잎은 빨리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밑에 엽순액이 곁순 올라오는 거 다 정리해 줘야 합니다. 미리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오래된 잎도 정리해 주시고, 옆에 있는 눈도 정리해 주시고, 여기에 발, 손, 머시기 다 정리해 주세요. 그냥. 그리고 아직까지 잎이 9개가 생기려면 아직 멀었습니다만, 밑에 미리 보이는 열매나 손, 또 이렇게 보면 수꽃 같은 것도 다 정리해 주세요. 오이 같은 거는 하든지 참외는 안 건드려도 되는데 다 정리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까지 가야 돼요. 엽순얘기를 다 정리해 주고, 아직까지 욕심내면 안 되는데 9마디 이상에서 결과물을 생성한다. 아시겠습니까? 수박은 9마디 이상까지 가야 됩니다.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아셨죠? 수박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일반 수박은. 네, 요 녀석은 애플 수박입니다. 애플 수박을 순찌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애플 수박은 그냥 보통 수박하고 좀 달려야 합니다. 아까 요 밑에 보시면 떡잎이, 여기 보세요. 떡잎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 박에다가 수박을 접을 붙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접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떡잎이 여기가 3개가 있어요. 사실은 3개. 박에 하나에 2개 떡잎 중에 하나의 떡잎을 날려서 수박을 이어 붙이니까 떡잎이 3개죠. 이 보세요. 떡잎이 3개잖아요. 떡잎이 굉장히 크죠. 여기도 떡잎이 있고 여기 아도 떡잎이 있어요. 여기 박에다가 수박을 접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떡잎 차이가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요거는 박에다가 수박을 접을 붙인 거예요. 접을. 그래서 이파리가 박 이파리가 박떡잎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은 수박은 여기 2개 있죠. 이렇게 보세요. 수박은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납니다. 그 떡잎이 3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떡잎이 3개입니다. 제가 한번 잘라 볼까요? 떡잎이 박떡잎이 하나 있고 수박 떡잎이 있습니다. 보세요. 요게 이제 박떡잎입니다. 일반 박떡잎. 그리고 여기 바로 수박떡잎입니다. 수박떡잎. 박떡잎과 수박떡잎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대목이 박의 힘이 좋았기 때문에 접을 붙여서 수박을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 힘을 더 세게 하기 위해서 박에다가 수박을 접을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박이 이파리 되게 크죠. 그리고 맨 밑에부터 이 수박은 아들 순을 받아야 돼요. 이 애플 수박은 어미를 하면은 수박이 많이 달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 가지 잡는데 여기 마디를 보시면 큰 이파리를 세어 볼까요? 큰 이파리를 세어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보이잖아.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했을 때에 여기 과감하게 적심을 딱 합니다. 이제는 이 어미순을 이제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고, 이제 자식을 이용하는데, 자,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식을 바로 여기 밑에는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맨 바닥 2번째 빼고, 맨 바닥 1번, 2번 빼고, 3번째,
네 번째, 저 두 가지 할 거거든요. 세 번째, 네 번째에 가지를 받는 겁니다. 맨 밑에 가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자, 정리합니다. 맨 밑에 가지의 순을 정리를 하고, 두 번째 가지도 정리를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이 가지 아들을 받고, 이걸 가지고 제가 당겨 올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옆순이 있는 것은 다 정리해 주세요. 다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아들이 그러면 언제쯤 합니까? 그러면 아들은 18개까지 가야 돼요. 이 땅에서 18개 가서 또 막아요. 응? 아들 18개 가서 또 엽순내기 또 뺄 거거든요. 근데 애플 수박은 그 정도까지 가면은 다 달립니다. 다 달리니까 참외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참외도 애플 수박과 똑같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지의 원형을 너무 기부우세성이라 그래서 뿌리가 까여 있는 걸 정리를 해주라. 그리고 모가지 어미를 정리를 하고 아들을 키워라. 그리고 셋째 아들부터 넷째 아들 이렇게 키우지 첫째 둘째 아들은 없애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넷째 아들 또는 다섯째의 가지를 키워서 가는 겁니다. 요게 요 형식이 참외하고도 똑같아요. 참외도 아들이 가서 15마디 가서 적심을 하고 또 순을 빼고 이렇게 하면은 한 포기에 많게는 한 50개 정도 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식 잘 보고 잘 형식하십시오. 여기도 애플 수박이 있는데 힘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주변에 어떻게 한다고요? 밟아주라고. 여기 얘가 보니까 뿌리가 들린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밟아주세요. 이 친구 옆에는 보니까 이게 얘가 많이 밟아줘야 돼. 뿌리가 많이 좀 그랬나 봐요. 아셨죠? 고추든 수박이든 참외든 똑같습니다. 수는 너무 기부 쪽으로 힘을 빼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빨리 적심해서 막아줘야지 아들 순들이 잘 커서 아들 순을 힘으로 끌고 간다. 그걸 보시면 되고, 일반 수박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호박이나 수박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 좀 상기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컸습니다. 여기도 아까 다시 반복 학습합니다. 여기 떡잎 있죠, 떡잎. 떡잎 아까 말씀드렸죠? 박나무에다가 수박을 붙였기 때문에 박나무 떡잎을 하나 제거하고, 두 개, 하나는 원래 없어요. 수박 떡잎도 제거하고, 여기 봤을 때 이파리가 떡잎부터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5개면 요 위에 이상 수는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옆에 겹수내기도 다 정리를 하고, 아들을 키울 텐데, 아들이 세 번째,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나 두 번째는 필요가 없습니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를 키웁니다. 참외 형식도 같다고 말씀드렸고, 중간에 엽순 4개 다 정리하고, 세 번, 네 번째에 힘을 더 가하자는 얘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 요 위에는 이제 적심을 해버리라고요. 적심을 해버리고, 다 정리를 하고, 엽순에게도 정리하고,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떡잎도 빨리 정리합시다. 영양가를 뺄 수 있으니까 떡잎을 양쪽 떡잎 다 정리하고,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가지를 봐야 돼. 집중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정리합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리하자.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두 번째, 세 번째를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서 이제 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유인을 하는 겁니다. 저는 고상재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올릴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수박을 고상재배를 할 예정입니다. 들어 올려야 되죠. 여기도 위로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유인을 할 겁니다. 유인해서 끌어올릴 거예요. 위로.
제가 이게 고추와 고추 사이에 이렇게 파를 이렇게 심었거든요. 파를 심은 이유도 이 파에서 발생하는 그런 식물적인 그 페로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파에 독특한 향이 나잖아요. 파에는 다른 나쁜 벌레, 파밤 나무, 여기 파 나방이 있습니다만은 호환성이 됩니다. 이 파로 인해서 다른 충들이 잘 못오게 하기 위해서 파를 심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유지식물이라 그래서 유지식물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를 키우거나 아니면은 다른 향기가 나는 허브 향이 나는 작물도 중간중간 식재를 합니다. 섞어짓기의 장점입니다. 섞어짓기가 옛날에는 텃밭에 작은 텃밭에다가 전분 심고 파 심고 고추 심고 깨 심고 막 여러 가지 식물을 심는 이유는 서로 호환성, 약을 치지 않더라도 건강하게 만드는,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겁니다.